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시민들께서 더 편하게 고양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오디오로 제작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0년 6월 소식입니다. 꿈꾸는 고향 문예마당. 봄나들이. 글 한상현. 고양시 덕양구. 초등학교 1학년에 새로 들어간 손녀가 울면서 돌봄 교실을 나왔다. 요즘은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가지 못해 할머니인 나는 3학년 손주와 정문에서 기다린다. 1학년 손녀는 정문을 몰라서 교실 문 앞에서 오빠를 기다리다가 30분이 지나서야 나왔다. 입학식을 하지 않아서 정문이 어디인지 몰랐단다. 손녀는 억울해서 울고 오빠는 기다린 것이 억울해서 투덜대고. 코로나19로 입학식을 못한 아이들은 돌봄 교실에 다닌다. 3학년 손주는 컴퓨터 교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1학년 손녀는 큰 스크린 앞에서 여러 명이 같이 수업을 받는다고 한다. 할머니인 나는 수업 시간이 끝나면 손주들을 데리러 간다. 주말에도 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을 집에 데리고 있다. 아이들이 안쓰럽고 우리 부부도 너무나 답답해 서울흥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서울흥은 높지도 않고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안전하다. 또 아름다운 꽃도 만개해 가족들이 많이 찾는 장소다. 우리 부부는 외손녀와 친손녀, 친손주가 왕릉을 알아가면서 궁금한 점에 대해 답해줬다. 옛날 왕실의 실정도 설명해줬다. 서울흥을 거닐면서 조그만 돌을 쌓아 소원을 빌어보라 하니 아이들이 경건하게 두 손을 모으며 소원을 빌었다. 그 모습을 보니 그 나이에도 빌 소원이 있는 모양이다.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한 희빈장 씨의 대빈묘도 보고 인수대비의 경릉도 보고 돌아왔다. 손주와 손녀가 오늘 설명해준 서울흥의 역사는 잊는다고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다닌 이 봄의 추억은 간직하길 바란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외출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함께하는 고향. 고향, 여기 어때? 고양시 숨은 명소에서 호국 영룡도 기리고 가족 나들이도 하고 고향 현충공원 둘러보기. 현충일, 어디 갈까? 오는 6일은 65번째 맞이하는 현충일이다. 현충일과 관련된 장소로 우리는 흔히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을 떠올린다. 하지만 고양시에도 현충공원이 있어 이곳에서 참배와 추모를 할 수 있다. 특히 무료 주차가 가능하지만 아직은 찾는 사람이 적어서
현충일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가족 단위로 방문하기에 좋은 고양시의 숨은 명소 중 한 곳이다. 고양 현충공원은 어떤 곳? 2010년 12월 일산 서구 경의로 849에 조성된 고양시 현충공원에는 현충탑과 충혼탑, 고양시 출신 호국영령 417위를 모신 위패시를 비롯해 현충 전시관, 산책로, 분수대 등이 있다. 공원에 들어서 묘역 우측에 있는 계단을 오르면 하나의 손, 5손가락을 상징하는 현충탑이 있고 현충탑 뒤쪽에 있는 위패실에는 한국 전쟁 때 전사한 고양군 출신의 육군과 해군 및 경찰 417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또 현충 전시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 현충일은 정상 운영을 제외한 날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우선 1층에 들어가면 고양시의 상징인 가와지 벽시가 고양시의 역사를 증명하기 위해 전시실 문 앞에 있다. 전시실 안에는 역사 속 고양의 호국 인물인 권율 장군과 채영 장군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한국 전쟁 당시 지금의 고양시를 지킨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소개돼 있다. 더불어 독립운동에 참여한 고양 시민들에 대한 자세한 소개도 엿볼 수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조금 전 1층에서 본 내용을 방안 가득 영상으로 재생하는 서클 영상관이 있고 스크린 사격을 통해 당시 고양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사격 체험관과 휴게실도 있다. 또 로비에 있는 추모의 창을 통해 현충공원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전망도 일품이다. 마지막으로 지하로 내려가면 한국 전쟁 때 사용한 무기는 물론 숟가락과 커피 봉지 등 다양한 물품이 전시돼 있어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다. 현충일을 알차게 보내려면 올해 현충일에는 가족들과 고향 현충공원을 찾아 우리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을 기리고 공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바로 옆에 위치한 덕이동 로데오 거리에 들려보자. 이곳에서 고양시 위기 극복 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쇼핑과 식사를 한다면 알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 고양 현충공원 위치.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49, 덕이동 365-4번지. 함께하는 고향, 고향 읽기. 6.25 전쟁 70주년 특집. 호국영령을 찾고 달래기 위한 유해 발굴 사업 진행. 고양시에서도 100구 이상 유해 발굴. 이번 호에서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고양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6.25 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소개한다. 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선조들을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리는 유해 발굴 사업은 국민의 협조가 절실하다. 발굴된 유해의 가족을 찾는 유전자 검사와 고양 지역 전사의 제보, 산에서 발견된 유해의 신고 등 국민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34단 115 기계화 보병대대 참여, 매일 115명 투입. 유해 발굴 사업은 고양시 모처에 소재하고 있는 사단장 방성대 소장, 대대장 이돈태 중령, 34단 115 기계화 보병대대가 국방부 1군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현재 34단의 발굴 사업은 2개소 9개 지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유해는 물론 많은 종류의 유품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34단의 유해 발굴 사업이 유일하다. 군 관계자는 발굴 조사를 통해 훨씬 많은 유해가 발굴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금도 우천, 산모기, 험준한 지형에서 군 장병들이 이름 모를 유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 관산동 산 4번지 일대를 일명 철마산 유해 발굴지라 부른다. 이 지점은 내유동과 관산동의 경계이며 관산동 고골마을 뒷산이 철마산이다. 이곳에서 철로 만든 말이 발견돼 철마산이라 부르고 있는데 6.25 전쟁 당시 고봉산 등과 함께
치열한 격전지로 유명한 곳이다. 1일 150여 명의 장병들이 발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유해와 유물이 다량으로 발굴되고 있어 조사 현장을 넓히며 조사를 확장하고 있다. 통일로변에 위치한 관산동 76-2번지, 일명 심리산에서도 총 8구의 유해가 발견되기도 했다. 국민협조와 DNA 검사 참여 등 필요. 군 장병들에 의해 수습된 유해는 임시로 안치 봉안식을 거행한 후 국방부에 인계돼 유족을 찾게 된다. 마지막 단계까지 유족이 없으면 국방부 국선제에 봉안한다. 국가에서는 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하신 선조들의 유해 발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고양시 곳곳의 전투 현장이나 유해 발굴에 도움이 되는 증언, 유해 발견 시 즉시 신고, 발견된 유해 봉송 시 양보 운전, 간단한 묵념, 기도, 6.25 전사자가 있을 시 DNA 채취를 통한 전사자 신원 확인 사업에 참여, 70주년을 맞아 국민의 관심과 협조 제고 등을 요청했다. 유해 발굴 사업을 지휘하고 있는 이돈태 대대장은 현장에서 유해가 발견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한 구의 유해라도 더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5월 4일 발굴 진행, 다수의 유해와 유품 발견. 유해 발굴 사업은 지난 2000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했고 고향 지역에서도 그동안 100여 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박달산, 심리산, 철마산, 대자산, 매지산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철마산에서는 주전자, 박격포탄, 탄약, 수류탄, 단추를 비롯해 새롭게 유해 3구를 발견했다. 미군 전투식량, 커피 봉지, 숟가락 등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유엔군, 국군의 주둔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함께하는 고향, 동네방네 이야기. 고향동, 봉사가 주는 더 큰 감동.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기간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며 국가 전반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고양시와 경기도는 각각 세대별로 지원금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 때문에 동해행정복지센터는 지원금 신청자로 붐빈다. 이때 각 직능단체의 자원봉사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됐다. 나는 고양동 통장으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자원봉사를 하며 바쁘게 살고 있다. 마치 공무원인 듯 아침에 행정복지센터에 나가 오후 6시에 퇴근을 한다. 주로 지원금을 신청하러 온 시민에게 신청서 작성을 안내하거나 돕는 봉사를 한다. 그동안 자원봉사를 하며 다양한 분들을 만났다. 어느 날 시각장애인이 대기줄을 몰라 잘못 섰는데 주변 사람에게 새치기 한다고 항의를 받으셨다. 나는 그분의 팔을 잡아들이며 줄 서는 것을 도와드렸다. 이후 상황 설명을 하니 항의하신 분도 몰랐다며 수그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또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신해 서류를 작성하고 카드 발급까지 도와드렸더니 잔잔한 미소로 고맙다고 인사해 주실 때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큰 감동을 받을 때도 많았다. 피로회복제를 받을 땐 우리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 주민들이 있다는 것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한 어르신은 주머니에 몇 개 가지고 다니는 사탕을 쥐어주고 가셨다. 우리는 그 손길에서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도 했다. 앞으로도 우리의 봉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고양동 동장님도 나오셔서 줄을 세우고 손소독제를 뿌려주시며 비접촉 체온계로 방문객들을 검사해 주신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진정되길 소망해 본다. 오늘도 나의 하루는 보람 충전이다.
화정일동, 코로나19 물러거라, 사랑의 안심꾸러미 나눔. 고양시 덕양구 화정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복지환경분과는 지난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안심 면 마스크 만들기 사업을 추진했다. 이들은 면 마스크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준비한 물품을 담은 코로나19 안심꾸러미를 취약계층 20가정에 전달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옷 만들기 동아리와 함께 마스크를 제작했다. 마스크는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받은 면 마스크 300장 재료와 추가로 구매한 재료를 더해 만들어졌으며 자치기금으로 구매한 라면과 손소독제를 더해 사랑의 코로나19 안심꾸러미를 구성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올봄에도 생활개선 고양시연합회와 힘을 합해 마스크 400장을 함께 제작했다. 지난 3월 26일에는 수제 마스크 150장을 기탁받아 살균 소독제 130개와 함께 취약계층에 전달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작은 힘이 남아 주민자치위원회가 힘을 보탠 것 같아 보람차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화정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 함께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다. 백석이동,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북도둠. 백석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마을 주민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 진행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최근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어려운 학습 환경을 고려하고 매년 독서율이 떨어지는 요즘의 현실을 반영해 추진하게 됐다. 사업 이름은 책과 북도둠을 합성해 북도둠이라 정했다. 북도둠 사업의 첫 번째 행사는 지난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에 열렸다. 이날 세 곳의 관내 지역아동센터 학생 70명에게 책과 장미꽃, 독서 명언이 적힌 카드를 함께 전달했다. 이번에 선물한 책은 청소년 권장 도서 목록에서 선정하지 않았다. 책 한 권 한 권이 모두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도록 학생들에게 미리 희망 도서 목록을 받아 정했다. 또한 장미꽃을 함께 선물한 것은 세계 책의 날에 유래된 스페인의 카탈루냐 축제의 전통에 따라 책과 함께 전달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책을 직접 전달한 황영순 위원장은 이렇게 의미 있는 세계 책의 날에 지역 아동센터와 도서 나눔을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었고 책을 받고 기뻐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니 더없이 뿌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학생들이 책을 벗삼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을 받은 한 학생은 책을 선물로 받아봤지만 장미꽃과 함께 받은 것은 난생 처음이라 뛸 듯이 기뻤다. 제가 용돈을 모아서라도 꼭 사보고 싶은 책을 선물로 받으니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7월에도 방학기간 학생들의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 한 번 더 책 나눔 행사를 연다. 또한 올해 발행되는 마을 소식지 알미신문에 지상 독서 캠페인을 펼친다. 독서의 달인 9월에는 독후감 공모, 길거리 독서 캠페인 등 다양한 독서 관련 행사를 추진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두일동, 코로나19 극복, 따뜻한 사랑, 나눔으로 실천. 마두일동 통장협의회는 지난 4월 24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성금 230만 원을 모금해 관내 저소득 가정 4가구와 사회복지시설 사랑의 집 장애인 거주시설에 지원했다.
또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통장들이 직접 필터 교체용 수제 면 마스크 300장을 제작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적은 대상자 100명을 선정해 1인당 3장씩 전달했다. 통장협의회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일용직군들의 끼니가 걱정돼 이들을 도울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마두 일동 23곳 통장 모두 성금 모금에 참여하는 참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고동이 불편해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도 마스크를 전달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2일 동안 통장님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공간 협조 및 지원,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의 재능 나눔,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재료 지원 등으로 이틀 만에 예쁜 마스크 300장을 만들어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 모금에 참여한 통장님들과 마스크를 만드는 데 재료와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그 외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과 존경을 보내고 싶다. 인류가 다시는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미중리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웃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봉사하는 통장님들의 모습에서 든든함과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하는 고향, 고향 리포트 1. 107만 시민의 염원을 담다. 고양시 신청사 부지 선정. 고양시가 37년 만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고양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18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건립기금 1,000억 원을 확보했다. 같은 해 시의원, 전문가, 공무원, 시민 대표 등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9차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최종 선정하며 신청사 건립에 첫발을 내딛었다. 1. 균형발전, 경제성, 실현 가능성을 감안한 곳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으로 확정. 주교 제1공영주차장 일원의 부지는 고양시가 77.5%를 소유하고 있어 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 매입이 용이하고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국유지 6.7%, 고양시 77.5%, 사유지 15.8%. 입지 선정 기준은 접근성, 균형성, 상진성 및 역사성, 확장성 및 미래성, 경제성 및 실현성 등이었으며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 균형 발전, 예산 절감 등 경제적인 측면, 청사 건립의 시급성 등을 감안한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지를 선정했다. 2. 고양군 시절 건립된 현 고양시청,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턱없이 부족. 현재 고양시청사는 1983년 고양군 시절 건립됐다. 인구 20만이었던 고양군이 107만 중광역도시급 고양시로 발전하면서 현 청사 규모로는 107만 인구의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사무공간이 협소해 64개 중 40여 개 부서가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과 시민들의 불편함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즉시 보강 작업을 실시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 문제도 심각한 사항이며 유지보수 비용으로만 지난 3년간 30억 원 이상 소요됐다. 3. 무한한 상상력과 미래 변화를 고려. 시민을 위한 실용적인 랜드마크가 될 미래 건축물. 설문조사 결과 신청사 건립 시 우선 고려해야 할 점으로 40.6%가 저예산 고효율의 실용적인 건축물이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건축물과 미래 발전을 상징하는
첨단 건축물 14.6%가 뒤를 이었다. 또한 신청사에 필요한 주민 편의시설로 20, 30대는 일자리 시설, 60대 이상은 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고양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미래 변화를 고려한 시민을 위한 실용적인 스토리가 있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으뜸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4. 대곡역이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대곡역의 교통 입지 및 발전 가능성은 위원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으나 현재 진행 중인 대곡역세권 개발 사업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중도 포기로 다시 시행자를 꾸려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사업 시작 시기가 장기적으로 불투명한 점이 가장 큰 마이너스 요인이었다. 또한 대곡역 주변 토지는 사유주로서 매입 시 2017년 기준 가감정한 조선 원가를 기준으로 최소 1,5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사항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5. 입지 선정까지의 과정은? 고양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할 신청사 건립의 예정지는 2년여에 걸친 수많은 논의 과정의 결과물이다. 2018년 4월 신청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시작으로 12월 신청사 후보지 5개소를 확정했고 다음 해 3월에는 신청사 건립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서 2019년 6월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청사 입지 선정을 위한 신청사 입지 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2020년 5월까지 총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와 숙고 과정을 통해 시의원, 시민대표, 대학 교수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지금까지 고향 소식 2020년 6월호 소식이었습니다. 녹음은 고양시청 낭독 동아리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